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베트남 다낭에서의 5km 아침 달리기에 대한 글과 사진들이에요. 네, 사진만 보면 정말 평화로운 여행 기록 같죠? 야자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즐거운 여행기인가 보다 했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와, 이게 훨씬 더 깊은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냥 5km 달리기인데 그 안에 담긴 경험의 밀도가 상당해요. 아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해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관찰에 집중했을 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저희 오늘 미션은 이 5km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순간들이 어떻게 깊은 이해로 이어졌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시간은 아침 6시, 다낭의 해변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상쾌하네요. 글을 보면 신선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하죠. 단순히 덥고 습한 게 아니라 아주 감각적인 묘사로 시작해요. 네, 그리고 목표가 아주 흥미로워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달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고 해요. 아, 목표 자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계획이 없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길을 건너는데 인도에서 온 파올로라는 분을 만나요. 정말요? 네, 그래서 막 인사를 나누고 같이 사진도 찍고 심지어 음료까지 나눠 마셨대요. 와, 달리기를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돼서요. 그러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가니까 길가에서 어떤 여성분이 음악에 맞춰서 아주 활기차게 춤을 추고 있었대요. 하하, 정말 다채롭네요. 이 모든 게 1km도 채 달리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궁금해졌어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뭐랄까? 이런 순간들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마음가짐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아, 그런가요? 네. 애초에 천천히 관찰을 하며 달리겠다.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세상에 안테나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효율이라는 필터를 잠시 끄고 나는 지금부터 내 주변 모든 일을 수신하겠다. 이 모드로 전환한 거죠. 아, 마음의 모드를 바꾼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 파울로의 친절한 인사도 춤추는 여성의 에너지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온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관광객 모드랑은 완전 다르네요. 관광객은 보통 정해진 명소 찾아가서 사진 찍기 바쁘잖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관광, 즉 투어리즘과 여행, 트래블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아, 관광이 계획된 목록을 지워나가는 과정이라면 여행은 계획이 없던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와, 목록이 아니라 이야기라니. 정말 와닿는 표현이에요. 네, 파울로와의 만남은 이 달리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진짜 여행이 될 거라는 일종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자,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의 서막을 열고 이제 해변에 더 가까이 다가가요. 1km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눈앞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 바로 어촌 마을의 아침 풍경이었어요. 네, 저희가 받은 그 사진이요. 해변에 오토바이들이 쫙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형형색색 바구니를 놓고 뭔가 사고 파는 맞아요. 거의 아침 시장 같은 분위기예요. 정말 활기가 넘치죠. 그 사진 한 장에 소리랑 냄새까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웅성거리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그 비릿한 바다 내음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깊어져요. 글쓴이가 이 풍경을 보면서 낯설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동질감 같은 거요? 네. 본인도 한국의 어촌마을 출신이라서 그 배랑 물고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왔다고 해요. 타국에서 자신의 뿌리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던 거죠. 이 부분이 이번 여정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죠? 여행은 거울과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아, 외부의 풍경, 그러니까 다낭의 어촌마을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 자신의 과거를 비춰본 거죠. 아, 그렇군요. 만약 글쓴이가 어촌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냥 이국적인 풍경 중 하나로 지나쳤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냥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환경적 미러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환경적 미러링이요? 네. 낯선 외부 환경이 갑자기 내 안에 깊숙한 무언가를 탁 비춰서 강력한 자기 인식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단순히 경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경치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경험이에요. 와, 그렇게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마침내 2.5km 지점인 반환점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을 마주하죠.
바로 그 일출 장면이요. 맞아요. 반도산 기슭에 있는 사찰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었대요.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죠. 내면의 성찰 끝에 마주한 일출이라니 이건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져요. 물리적인 반환점이자 심리적인 전환점이 된 거군요. 그렇죠. 과거의 나를 확인하고 이제 새로운 나로 다시 출발할 에너지를 얻는 뭐랄까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맞아요. 그 에너지를 안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도전이 시작돼요. 이제 몸이 힘들어질 시간이죠. 네. 2.5km를 넘어서면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3km쯤 되니까 몸이 좀 흔들리면서 피곤함이 몰려왔다고 해요. 솔직히 저 같으면 이때쯤 그냥 걸을까? 하면서 가장 가까운 카페를 검색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하하, 대부분 그렇죠. 신체적인 한계가 느껴지는 첫 번째 고비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멈추지 않아요. 대신 더더욱 느린 달리기에 집중하죠. 속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로지 일정한 리듬과 호흡에만 신경을 썼다고 해요. 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네요. 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아침 내내 불던 그 강한 바람이 이번엔 조력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땀이 나자마자 바람이 빠르게 식혀주니까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환경이 장애물이 아니라 힘이 되어준 순간이네요. 사실 느린 달리기라는 건 신체 단련이라기보다는 정신 수련에 더 가까워요. 정신수련이요? 네,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지속 가능한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나만의 지속 가능한 속도. 달리기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말이네요. 만의 페이스를 찾는 훈련이죠. 속도보다 인내에 집중하는 이 태도는 우리가 마주하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은유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이분은 걷다, 뛰다를 반복하면서 5km를 85분 만에 완주했어요. 기록만 보면 느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요.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 거니까요. 자, 그렇게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여정을 거쳐 달리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 원숭이들이요? 네, 맞아요. 산과 반도를 향하는 삼거리 근처에서 원숭이 떼를 마주친 거예요. 사진 속에 정말 여러 마리가 있었죠. 네, 표지판 위에 아슬아슬하게 앉아있기도 하고 사람들 바로 옆 바위 위에 태연하게 앉아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심지어 길가 쓰레기 더미 옆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글을 보니까 관광객들이 아침마다 먹이를 줘서 얘네들이 산에서 자주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처음엔 그냥 와 신기하다, 귀엽다 이 생각만 했는데 전문가님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좀 다른 걸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귀엽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사진들을 자세히 뜯어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단서요? 원숭이가 앉아있는 그 표지판이요. 베트남어로 뭐라고 써있잖아요. 능 하두이 비 미엄감이라고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금지된 행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그림들을 보면 동물을 해치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 원숭이가 자신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 바로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와, 이건 정말 그냥 지나쳤으면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갑자기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죠. 관광객들의 어쩌면 선의일 수 있는 행동이 오히려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해치고 서식지를 벗어나게 만드는 복잡한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이 된 거예요. 귀여운 원숭이 사진이 아니라 현지 생태계가 겪는 문제에 대한 고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이 만남은 여행자로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관찰의 순간이었다고 봐요. 와, 완전히 소름 돋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간 표지판 하나에 그런 깊은 맥락이 숨어 있었다니. 오늘 탐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인데요? 그만큼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정말 그렇네요. 자, 그렇게 깊은 생각거리를 남긴 원숭이들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드디어 여정의 끝에 다다릅니다. 네, 드디어 완주했네요. 글쓴이는 달리기를 마친 뒤에도 바로 멈추지 않고 가볍게 조깅을 하면서 숙소로 돌아왔다고 해요.
여전히 부는 강한 바람이 땀으로 축축한 몸을 시원하게 식혀줬고 그 모든 여정의 보상으로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아, 상상만 해도 정말 짜릿하네요. 고된 움직임 뒤에 찾아오는 완벽한 휴식과 보상.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다음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아, 또요. 네. 85분은 좀 긴 것 같으니 다음에는 30분 일찍 30분에 시작해서 거리를 6km까지 늘려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요. 체중 감량 같은 실질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길을 되짚어보면 이런 정말 단순한 5km 달리기가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죠.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을 거쳐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깊은 관찰로 마무리되는 하나의 완결된 서사였어요. 정말 모든 순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였네요. 결국 속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정확해요. 어떤 의도와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핵심이었죠. 그런데 문득 자료들을 다시 보다가 마지막으로 눈길이 가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 어떤 사진이죠? 나무에 걸린 등불이 빛나는 고요한 저녁 풍경을 담은 사진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낭의 활기찬 아침 풍경에만 집중했잖아요. 아, 맞네요. 그 등불 사진도 있었죠. 아침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훨씬 고요하고 명상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제 생각에 이 사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장소는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아, 우리가 언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여러 겹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는 거죠. 아침의 달리기가 다낭의 동적인 삶을 보여줬다면 이 저녁의 등불은 다낭의 정적인 영혼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와, 동적인 삶과 정적인 영혼이라니. 정말 멋진 마무리네요. 같은 장소도 시간과 시선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익숙한 일상 속에서 예를 들면 매일 지나는 출근길이나 산책로에서 속도가 아닌 관찰을 목표로 삼는다면 혹은 늘 지나치던 시간이 아닌 전혀 다른 시간대에 그곳을 마주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요?